김현정의 뉴스 쇼. 피고인 박근혜에게 징역 30년, 벌금 1,185억 원을 선고해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국정농단 사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징역 30년. 현행법상 유기징역 최고형이죠. 하지만 정작 피고인 박근혜 본인은 자리에 없었습니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자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특검을 포함해 모든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약속을 했지만 탄핵되기 전까지는 어떤 수사에도 응하지 않았었죠. 그리고 재판은 벌써 135일째 출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다가올 선고기일에도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데요. 탄핵은 됐지만 한때 국가의 최고 통수권자 아니었습니까? 진실의 무게, 이런 식으로 회피해선 안 될 겁니다. 오늘부터 국정원 특활비와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재판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피고인석을 다시 유심히 지켜보겠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하죠.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오늘 첫 포인트 뭐부터 볼까요? 네, 워라벨 혁명의 마지막 관문입니다. 워라벨이라고 하면은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네. 노동과 생활 사이 균형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개인의 여유로운 삶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죠. 예.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미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죠. 주당 근로시간 한도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시키자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예. 그러니까 현재는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각 8시간씩 16시간의 초과 근무가 허용돼 왔는데 앞으로는 토, 일요일을 포함한 일주일 전체의 근로시간 한도가 52시간을 넘길 수가 없다. 이런 취지입니다. 예. 저녁이 있는 삶이 가능해질 수 있죠. 다만 초과 근무에 제약이 걸리면서 일부 노동자들의 월급 봉투가 얇아지거나 기업은 생산량 유지를 위해 추가 고용을 해야 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사실은 이제 근로시간 단축은 그동안에도 계속 논의가 되어오고 진통이 많았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지난 2013년 논의가 시작됐거든요. 예. 여야 간 또 노사 간 논의를 벌인 지 5년 만입니다. 예. 네, 이제 뭐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는 있는데 아직 확정을 담보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자유한국당이 북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의 방난과 관련해서 긴급 대정부 질문이 이루어져야만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영철 부위원장 방남에 대한 질의가 전제 조건이에요? 네. 그 논의를 위한 여야 간 협의가 오늘 오전 있을 예정인데요. 그 진행 상황까지도 지켜봐야 되겠네요. 예, 뭐 기업 쪽에서는 부작용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것에 대한 최소화하는 방안들도 같이 강구를 해봐야겠습니다. 다음 포인트 가죠. 네, 고개 숙이는 미투 가해자들입니다. 미투 폭로가 잇따르면서 가해자들이 뒤늦게지만 사과를 하고 있네요. 네, 오늘은요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가 대국민 사과를 합니다. 앞서 천주교 수원교구 소속 한 신부가 아프리카 선교 봉사활동 당시에 봉사단 일원인 여성 신도를 성추행하고 또 성폭행을 시도한 사실이 알려져서 파문이 일었죠. 예. 그런가 하면 천주교 인권위원회 간부가 시민단체 여성활동가를 성추행했다는 폭로도 나오면서 천주교 주교회의 차원에서 사과를 하기로 한 것입니다. 예. 성폭력의 또 다른 가해자들도 사과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배우 조재현 씨, 한명구 씨 등이 죄송하다 또 반성한다 이렇게 사과를 했고요. 배우 조민기 씨도 7일 만에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요. 다음 달부터 100일간 특별 신고 기간을 마련한다 그럽니다. 마지막 포인트 짧게 갈까요? 네, 막말구청장 신현희의 구속입니다. 신현희 서울 강남구청장 간밤에 구속이 됐습니다. 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또 세월호 책임인 문재인에게 있다. 탄핵이 인용되면 금수강산이 피로 물들 것이다. 이런 글들을 SNS상에서 공유해서 문제를 일으켰던 그 신현희 구청장입니다. 예. 좌충우돌 막말로 유명했는데 그 신현희 구청장의 영장실질심사가 어제 있었거든요. 영장이 발부됐고요. 그런데 혐의는 업무상 횡령, 직권남용 등입니다. 그러니까 뭐 SNS상의 이런 문제는 아니고. 예, 아직 그건 아니고요. 예. 신 구청장은 강남구청 직원들에게 돌아가야 할 경력금과 포상금 9천만 원을 횡령했고요. 또 구립병원 위탁 운영자에게 자신의 재부 채용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네요. 여기까지 오늘의 포인트. 김정우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검찰은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결심 공판에서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방청석 곳곳에서는 소란이 일었고 변호인 중 한 명은 최후 변론 도중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증거가 없습니다. 관련자들의 진술밖에 없습니다. 예, 전해드린 대로 국정농단 사건의 몸통이자 헌정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이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 국정농단이 헌정사의 오점이다 비판을 하면서 또 다른 주범 민간인 최순실 씨에게는 징역 25년을 구형한 만큼 박 전 대통령에게는 더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는 입장도 설명을 했는데요. 구형 30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분의 평가는 어떨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직접 작성한 분이죠.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 연결을 해보죠. 금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 원 구형 어떻게 보셨어요? 예, 과거의 사례나 그 유사한 사건들에 비교해서 적절한 구형량이라고 보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건에서 최순실 씨는 25년 구형을 받았는데요. 그랬죠. 이번 국정농단 사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장 중요한 책임이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예. 그 최순실 씨에 대한 구형량보다는 높아야 하고 또 과거의 전직 대통령 사건들을 보면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은 사형 구형을 받았거든요. 그렇죠. 거기 5.18, 12.12 사건들과 비교해 볼 때 그 균형을 맞추는 입장에서 보면 30년 정도 구형을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양으로 보입니다. 최순실 씨가 25년형 구형이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예. 무기징역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하는 분들도 꽤 계셨는데. 무기징역도 충분히 고려됐을 거라고 봅니다. 아, 고려는 다만 됐을 거다. 예, 고려는 됐을 거고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그래서 그것을 무겁다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나. 아하.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제 그 국정농단이 우리 헌정 질서를 근본적으로 흔들고 예. 어떻게 보면은 많은 국민들이 대단히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탄핵 사태까지 거친 것을 보면 무기징역을 구형해도 큰 무리는 없었을 것인데 검찰에서는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서 30년을 구형한 것이고 그 판단을 존중합니다.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이 구형이 되자 자유한국당은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이거는 사형보다 더 잔인한 구형이다. 이미 탄핵을 당해서 감옥에 있는 전직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이라는 건 검찰이 이 정권 구미에 딱 맞는 형량을 선택한 거다. 차라리 사형을 구형하는 게 무례하지 않을 것이다. 이거는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저는 반대로 그 장제원 수석 대변인한테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어떻게요? 그럼 몇 년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느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5년 구형하면은 정말 우리 모두가 웃음거리가 될 겁니다. 5년, 10년, 15년. 예. 지금 최순실 씨가 25년 구형을 받았는데 그랬죠. 만약에 거기다 대고 10년이나 15년 구형을 하면 최순실 씨가 정말 모든 것을 움직인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은 꼭두각시라는 얘기 그런 평가가 되는 것인데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지 아니면 이 정말 탄핵 사태까지 거치고 헌정 질서의 위기를 초래한 사람을 감옥에 있고 불쌍하니까 한 5년만 구형하자고 하는 건지 야당이 비판을 하려고 하더라도 예. 우리 생각에는 몇 년이 적당하다. 이것을 내놓고 비판을 해야 되는데 예. 그냥 이 무조건 비판하고 반대하는 것이지 제가 생각하기에 30년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예. 몇 년이 적절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을 내야 될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장제원 의원도 국정농단 한참 청문회할 때 금태섭 의원, 안민석 의원 이런 분들하고 같이 하셨던 분 아니에요? 예, 청문회도 했고 또 조사도 하고 탈당까지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그 탄핵 의결할 때도 아마도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예. 지금에 와서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이 중요한 문제, 중대한 헌정 질서의 이 파괴 사건을 놓고 그때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말이 달라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제원 의원. 도대체 그럼 몇 년이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라고 지금 되물으셨어요. 예. 자, 이게 어쨌든 구형입니다. 구형. 선고가 내려질 텐데요. 1심 판결. 보통은 구형보다 적게 나오죠. 최순실 씨도 그랬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느 정도가 나올 걸로 예상하시고 어느 정도가 나와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일반적으로 예상하기로는 구형보다는 적게 나오고 최순실 씨가 징역 20년이 나왔기 때문에 예. 20년에서 30년 사이에서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러나 이제 그 구형이라는 것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는 의견이기 때문에 예.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형량을 정하는데도 무기징역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형량이기 때문에 예. 만약에 법원에서 더 무겁다고 생각한다면은 더 무겁게 선고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아, 구형보다도. 다만 그렇지만 이제 구형을 한 검찰도 여러 가지 그 증거 관계나 정황을 봐서 구형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일반적으로 예상을 한다면 최순실 씨보다는 높은 형량하고 구형량 사이 25년에서 30년 사이에서 결정되지 않을까 되지 싶습니다. 않을까. 알겠습니다. 예. 금태섭 의원 만나고 있습니다. 금 의원님. 예. 오늘 뭐 나오셨는데 제가 이 질문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청취자 질문도 들어오고 많은 예. 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주제라서 이번 주에 곤혹을 많이 치르셨더라고요. 요즘 뭐 지금도? 난독 중인 사람을 보면 저게 금태섭 하네 그런다는데요. 아, 난독증 환자의 대명사가 되셨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이 김어준 씨의 발언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잠깐만요. 지금 무슨 예. 얘기인가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니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미투 예. 운동에 관련해서 김어준 씨가 한 발언이 있었죠. 예. 미투 운동을 문재인 정부와 진보적 인사들에 대한 정치 공작으로 흐를 수 있다. 이 정치 공작으로 흐를 수 있다는 걸 주의해야 된다. 뭐 이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 금태섭 의원이 문제 제기를 하신 겁니다. 예, 무엇보다도 성폭력 문제는 다른 무엇보다도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얘기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예. 물론 김어준 씨가 미투 운동이 나쁘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예. 발언을 보면 미투 운동은 좋은 일이지만 진보 진영의 분열을 초래하지 않도록 단호히 대처해야 된다. 이것은 그 미투 운동의 피해자나 그분들을 돕는 사람들한테 어떤 부담을 지우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발언을 보면 미투 운동은 좋은 일이지만 예. 저는 댓글 공작의 흐름을 보는데 문재인 정부 또 청와대 진보적인 지지자들이 타겟이 되는 흐름들이 보인다. 그럼 마치 미투 운동을 하는 피해자들로 인해서 어떤 정치적인 세력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 이것은 피해자들을 무시하는 발언이고 자기는 다 보이지만 피해자들이 못 보는 것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건데 몇 년씩 고통을 받고 피해를 공개하는 피해자들에 대해서 큰 부담을 지우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홍준표 대표를 보면 예. 이 미투 운동에 대해서 우리 당 국회의원들을 음해하기 위해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이랬는데 만약에 홍준표 대표한테 물어보더라도 아니 내가 미투 운동 피해자들이 나쁘다는 건 아니다. 다만 일부 세력들이 우리 당 국회의원들을 음해하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말을 할 거고요. 김어준 씨 같은 경우도 미투 운동은 좋은 일이다. 예. 다만 공작의 사고방식으로 보면 문재인 정부의 진보적 지지자들을 타겟으로 하는 흐름이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예. 왜 성폭력 문제에 문재인 정부 무슨 진보 진영 우리 당 국회의원 이런 정치적 문제를 들이대는 것인지 저는 이 점이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미투 자체가 공작이라고 난 말한 적이 없다라고 지금 김어준 씨가 해명을 했습니다만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건 인정하더라도 미투 운동이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예. 이것은 미투 운동 피해자들을 무시하는 거죠. 미투 운동 피해자들이 말하자면 이용당할 거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것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타격을 받을 거다라고 하는 것은 미투 운동 피해자들에게 부담을 주는 행동입니다. 부담을 준다. 그럼 이런 논란들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손을 들고 나가려고 선언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좀 움츠러드는 것들을 느끼신다는 말씀이세요? 예, 제가 이제 직업상 그 성폭력 피해자들을 많이 받고 개인적으로도 만나봤는데요. 예. 대단히 힘들어하고 내가 이 얘기 해가지고 혹시 이 가해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회사나 예. 우리 조직이나 여기에 피해를 주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많이 하고 또 근거 없이 자책감도 많이 갖게 됩니다. 내가 뭘 잘못한 것은 아닐까. 예. 그런데 당신이 하는 일은 옳은 거지만 당신이 하는 일을 가지고 이용해서 이 진보 진영을 공격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 예. 이거는 부담을 확 더해주는 것이죠. 당신은 분명히 옳은 거다라고 하더라도 예. 사실은 이 문제는 논쟁의 여지가 되지 않을 정도로 분명한 건데 예.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다른 문제를 들이대면 안 되는 겁니다. 아하. 이 문제에 대해서 손혜원 의원님도 한 말씀 하셨는데요. 김어준 대표의 말을 제가 오해한 거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저는 그런 말을 하시는 게 손혜원 의원님만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하시기 전에 오래 사회생활을 하신 분인데 우리 사회의 이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
둔감한 분위기가 퍼져 있고 거기에 젖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 성폭력 문제는 무엇보다도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집중해야 되고 피해자에게 부담을 덜어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그 미투 운동 생기고 나서 뭐 미퍼스트 뭐 이래가지고 남자들이 나서는 거에 대해서도 부담스러워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예. 사실은 그걸 도와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뭐 한쪽에서는 보수당 국회의원들이 음해당할 거다라고 하고 예. 한쪽에서는 진보 진영이 분열되지 않도록 단호히 대처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정말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아주 잘못된 발언이다. 그러니까 김어준 씨나 금태섭 의원이나 두 분 다 지금 미투 선언하는 분들 자체에 대해서는 이분 보호해야 되고 좋은 운동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똑같은데 지금 미투에 대해서 누가 그걸 나쁘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실제 이 의도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게 피해자에게 어떤 얼마나 효과를 가져오는지 그 부분을 그런 배려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피해자에 대한 배려의 마음 그 부분을 예. 나는 중점적으로 본 것이다라는 지금 말씀이셨어요. 그러니까 예. 모든 걸 다 떠나가지고 이게 지금 미투 운동 이렇게 벌어지고 확산되고 피해자들이 용기 내고 있는 저는 매일 인터뷰를 하니까요. 그분들을 옆에서 대합니다마는 본질이 흐려지는 논쟁 뭐 이런 쪽으로 흐르진 않았으면 좋겠다. 어떤 공작도 끼어들어서는 안 돼야 된다는 거 분명하고요. 정치 문제를 들이대선 정치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걸 들이대선 절대 안 되고 예를 들어 이윤택 씨한테 성폭력 그 피해를 당한 사람한테 이 피해는 다 알고 다 맞는 말이지만 이것 때문에 그 연극계가 가뜩이나 힘든데 위축될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알겠습니다. 저는 정말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제 이용하려는 세력들이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니 주의하라라는 경고였다라는 건데 그게 바로 부담이 되는 겁니다. 항상 성폭력 피해자에게 주어지는 부담은 그런 형식으로 주어집니다. 당신이 잘못했다는 게 아닌데 이것 때문에 너를 비난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우리 회사를 비난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뭐 경쟁회사에서 이용할 수 있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다 부담이 되는 것이거든요. 자, 여기까지 결국은 피해자들을 주저앉히는 겁니다. 예, 금태섭 의원이 이제 어떤 의도로 또 글을 쓰셨고 이 논쟁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당사자 입장을 좀 들어보고 싶어서요. 말씀 나눴습니다. 여기까지 확인하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금태섭 의원이었습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30년 나왔네요. 30년. 이 정도 예상하셨어요? 네, 그럴 수밖에 없다고 대체적으로 다 관측이 됐던 것 같아요. 차라리 사형을 시켜라라는 게 지금 자유한국당의 논평이었거든요. 이건 사형보다 더하다. 대한민국은 사형이 안 되는 국가입니다, 지금. 아니 뭐 이영학 씨는 사형 받기는 받았습니다만. 뭐 선거는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는 그런데요. 근데 정말로 이제 사형을 해라라는 뜻은 아닐 그런 것이고 뜻은 아니니까. 너무 과하다 지금 이걸 얘기한 건데 우리 청취자들의 반응은 무슨 말이냐 이게. 국민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고 이게 최고 통수공작 할 수 있는 일이었느냐라는 성토가 훨씬 많이 들어온다는 거. 뭐 우려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데요. 저는 그거 하나는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어떤 정권이 잡더라도 정치를 잘못하면 이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선례를 남기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행간 뭐 가져오셨습니까? 요즘 국민들이 초미세먼지에 대한 공포심이나 이런 게 대단하죠. 예. 지난달에도 초미세먼지 비상이 발령이 되기도 했었고 또 앞으로 이제 봄철이 되면 좀 더 미세먼지가 심각해질 수도 있거든요. 예. 근데 어제 환경재단이 주최한 미세먼지 창립 심포지엄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빅데이터 분석 결과가 공개가 됐습니다. 어떤 겁니까? 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드러난 우리 국민의 미세먼지 인식도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 불안은 정말 뭐 대단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저도 뭐 그렇습니다만. 네, 맞아요. 그 정책하시는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합니다. 그 우리가 체감적으로 느꼈잖아요. 예. 이번에 빅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이 됐어요.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우리 국민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갖는 사회 이슈가 뭘까? 부동의 1위는 교육, 예. 2위는 결혼, 예. 3위는 교통. 예. 근데 2013년부터 작년까지 5년 동안 이 세 가지 순위는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요.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은 폭증했습니다. 2013년에는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도 이슈가 19위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예. 근데 1년 사이에 14위로 5계단이 뛰더니 2016년에는 10위까지 치고 올라갔고요. 작년에는 6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젊은 층의 최대 관심사 육아는 몇 위쯤 될까요? 육아가 미세먼지보다 아래 단계인 7위였습니다. 야, 육아가 미세먼지에 밀렸어요? 네. 육아 문제가? 출산은 9위였습니다. 와, 그 정도. 상위 이슈 3개를 빼고 미세먼지보다 순위가 높은 건 노후와 취업 정도뿐이었습니다. 자, 육아, 출산 문제보다도 더 큰 걱정거리가 된 미세먼지. 이 뉴스의 행간 이면 오늘 오랜만에 생활 밀착형 행간 가지고 오셨네. 네. 뭔가요? 첫 번째 행간은
미세먼지 때문에 이민 가는 시대가 왔다입니다. 이민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민 가는 가장 큰 이유가 뭐죠? 사실은 교육이 그동안은 제일 컸어요. 그렇죠. 네. 뭐 이민은 정 못 간다 하더라도 예. 아이만 외국에 교육 뭐 하러 보내거나 이런 일들은 막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제는 미세먼지 때문에 이민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예. 미세먼지와 이민이 함께 언급된 글이 2015년에는 125건이었거든요. 예. 근데 작년에는 1,418건. 10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예. 미세먼지 때문에 이민을 고민하는 이유 뭐 당연히 자녀 건강에 대한 걱정 때문인데요. 자녀 건강, 내 건강 다 걱정이죠. 네, 미세먼지의 연관 검색 키워드 1위가 아이였습니다. 역시. 2위는 뭘까요? 2위요 뭐예요? 네, 아기였습니다. 아이나 아기나. 6위는 자녀, 7위는 아들, 9위는 딸이었습니다. 결국은 다 자식들 건강 걱정이에요. 네, 맞습니다. 송기령 다음소프트 부사장은 이 현상을 이렇게 해석했는데요. 어떻게 해요? 부모들이 아기가 숨쉬기 힘든 나라에서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면서 이 나라에 정말 희망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잖아요. 예. 그래서 안전한 나라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는데요. 지금 우리 국민은 미세먼지 해결에서 우리 사회에 희망을 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두 번째 행간 뭔가요? 두 번째 행간은 범인이 누군지 알지만 못 잡을 때가 가장 무섭다입니다. 이야, 이거 진짜 그러네요. 우리 IS를 보지만 IS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이런 그렇죠. 거. 과거에는 말하자면. 우리 뭐 스릴러 소설이나 이런 거 보면요. 범인이 누군지 안 가르쳐 주잖아요. 네,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슨 산장에 갇혀 있는 한 6명이 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범인을 찾느라고 막 나중에 소동을 피는 건데요. 요즘 스릴러는요. 예. 범인이 누군지 다 보여줘요. 어허. 그런데 못 잡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공포스러운 겁니다. 제가 스릴러를 잘 안 봐서 그 트렌드를 몰랐는데. 아, 요즘 범죄 그렇게 드라마나 바뀌었어요? 이런 거 보면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미세먼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미세먼지로 사망하거나 질병을 앓는 국민이 한 해 22만 명이다. 태아는 미세먼지에 많이 노출될수록 조산이나 저체중의 위험이 커진다. 이런 연구 결과가 다 나와 있어요. 예. 그리고 초미세먼지가 많다는 사실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알죠. 근데 어디서 오는지 잘 몰라요. 원인을 못 찾는 거예요. 중국 아니에요? 중국? 중국이라고 하지만 중국이 정말 맞을까? 중국일까? 이런 검색 키워드가 들쭉날쭉입니다. 해마다. 그것도 정확히는 모르는 거거든요. 모르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막연한 뭐 주범들을 막연하게 알고 있지만 어떤 것도 정확한 게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화가 나다가 무기력해지고 그다음에 우울감까지 드는데요. 미세먼지와 함께 각종 질병이나 증세가 언급된 횟수를 분석했는데 예. 2013년에 비해서 지난해 우울증이 언급된 횟수가 무려 2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자, 미세먼지 때문에 이민까지 고민하는 사회. 마지막 행간은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 인간은 이번 지방선거의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될 것이다입니다. 아니, 지방선거 이슈가 될 거라는 건 인정하는데 가장 뜨거운 이슈는 조금 오버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선거의 3대 요소하면요. 정당, 선거구도, 투표율 그리고 플러스 알파가 이슈인데요. 예. 이슈는 대중적인 관심이 크고 펄펄 끓는 휘발성 높은 이슈여야 합니다. 예. 근데 바로 그게 미세먼지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미 뭐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박원순 서울시장하고 논쟁도 하고 다 했잖아요. 아, 그 대중교통 무료 이용 정책. 네네. 미세먼지 예. 심한 날. 그리고 민주당 후보들도 미세먼지 대책을 지금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네. 이번 선거의 최대 이슈는 미세먼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오늘 생활 밀착형 주제. 6784님이 뉴스쇼 행간을 들어야 하루가 시작됩니다. 고맙습니다. 자, 복사해서 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